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산 전투기죠. FA-50. 이 FA-50이 중국 전투기들과 진짜 실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FA-50 투입해! 라고 했는데 중국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중국 전투기 어떤 상대들과 전투하게 될지, 또 전투를 하게 되면 우리 FA-50이 승산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이라크는 프랑스의 H-225M 카라칼 기동 헬기 대형이죠. 12대를 계약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중국은 054AG 호위함 동시 다발 건조에 들어갔는데 20여 척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라크가 미군 철군에 대비해 전국 각지로의 기동 타격대 투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와 H-225M 헬기 12대를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기동 타격대 투입용이지만 VIP용 헬기 2대도 포함되어 있어 치안 유지 목적보다는 고위 관료들의 전용 헬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쿠르스크를 휩쓸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항할 중장비가 부족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손을 벌렸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군의 치장물자로 보관된 T-80B 전차 100대를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물량을 러시아로 옮겨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최신형 전자전 시스템인 볼레노즈를 온전하게 노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비는 물론 아직 박스 포장도 뜯지 않은 지원 장비와 부품, 사용 설명서와 교본까지 노획했는데 쿠르스크를 털린 러시아의 피해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수혜자인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미국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 판매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M777 견인 곡사포 대체 물량으로 현지 법인이 생산하는 RCH-155를 제한 중인데 라인메탈 측은 미 육군이 RCH-155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올해 초에 054B 신형 호위함을 선보였던 중국이 이번에는 054AG로 명명된 개량형 호위함을 대량 건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황푸 원청 조선소와 후둥 중화 조선소에서 각각 2척씩 건조되고 있는 이 신형 호위함은 선체를 느리고 함포와 격납고 일부 무장을 바꾼 개량형인데요. 해군 전문지 네이발 뉴스는 중국이 이 호위함을 최소 20척 이상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프랑스의 카라칼, 우리 한국의 수리온보다 조금 더 덩치가 크죠. 수리온은 8톤급, 이 카라칼은 12톤급, 큽니다. 블랙호크보다 더 크고요. 그래서 생긴 건 비슷하지만 훨씬 더 대형 기체가 이 카라칼이다라는 거고, 이거 12대를 계약하는데 이게 아마 UAE가 프랑스와 계약했다가 진행을 안 한 바로 그 물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조종사 제외하고 24명의 병력을 태울 수 있어요. 좀 좁게 탄다면 24명의 병력 엄청나죠. 그런 헬기를 12대 사는데 미군이 철군하면 스스로 이제 치안을 해야 되니까 이라크 국토는 넓고 도로 사정은 좋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동 타격대가 필요하죠. 한 10대 날아가면 한 240명, 200명 이 정도 실어 나를 수 있으니까 병력을 이라크로서는 필요한 장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2대 정도는 완전히 VIP용으로 쓴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헬기, 대형 헬기 제법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국엔 T-86가 있죠. T-86. 그러니까 당시 소련이 멸망할 때 소련이 모스크바 방어하려고 하는 그 수도 근방에 있는 부대에 배치하려고 만들었던 T-86죠. 최강의 전차였습니다. 당시에는 가스터빈 엔진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이 가져온 T-86가 90년대 초반에 만든 거죠. 그런데 이 벨라루스가 가지고 있는 T-80은 이 T-80B형이에요. 그래서 1980년도부터 84년까지 생산한 극초기형 T-80이에요. 그리고 엔진도 디젤 엔진. 그리고 사통 장비도 아주 구형, 완전히 그냥 극초기형 탄도 계산 컴퓨터. 그리고 초기형 주포발사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초기형 T-80 전차를 치장하고 있던 거 100대를 러시아가 사와서 자기들이
복원을 해서 전장에 투입하겠다. 왜? 지금 전차가 없으니까. T-62 이런 것들 지금 보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쿠르스크에 제대로 된 기계화 부대 6개 부대를 진입시켜 놓고, 그리고 후속으로 또 이 세 개 여단식을 또 해서 안정화 작전에 들어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이 우크라이나군의 전차들,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간 전차가 이 레오파르트 1 A5 뭐 이런 전차들, 그리고 T-64BV 이런 전차들인데 그 전차 상대하려고 하니까 T-62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 T-80을 벨라루스로부터 사왔는데, 정말 러시아가 이제 탈탈 털어서 다 썼다, 자기네들 거 없으니까 벨라루스 사오는 거죠. 정말 이제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끌어서 드러낸 러시아군의 그런 맷집을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는. 자, 우크라이나가 또 쿠르스크에서 이런 걸 노획했네요. 드론 제머입니다. 드론 제머인데 완전히 새거 박스 통째로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박스 열어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박스 채로 있는 거죠. 여기에 교범 뭐 다 들어가 있고 완전 새거. 네, 그걸 놔두고 갔으니까 우크라이나는 땡큐 우리가 쓸게 하고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드론도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군 드론 제머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이거 주파수 다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 또 미국에 다 또 노출이 되겠죠. 뭐 그런데 뭐 주파수는 딱히 바꿀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소형 드론에, FPV 드론에 이거 극복하려고 여기다가 주파수 이 항제모 장치를 단다? 그러면 이 드론 가격보다 제모 장치가, 항제모 장치가 더 비싸겠죠?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건 어쨌든 메커니즘이 다 넘어갔다. 왜? 박스채로 나왔으니까. 이런 바보 같은 러시아군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대 수혜자가 바로 라인메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국에서 우리 K9A2 자주포와 이 RCS-15 자주포가 경쟁을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정치적 요소로 그냥 경쟁 시험평가도 제대로 안 해보고 이 RCS-15를 선정을 해버렸죠. 그게 아마 저는 지금 노르웨이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여하지 않고 돈만 벌어가고 하니까 이 서유럽, 북유럽 이런 나토 국가들, 그 중에서도 선진국 국가들이 좀 열받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라인메탈이 미국군에 RCS-15 이거 좀 사라, 니들 이거 좋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라인메탈이 미국의 현지 차량 전문 업체 에로시 퍼포먼스 프로덕츠라는 회사를 9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1,300~1,400억 정도 주고 인수를 했고, 미국 현지 생산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거 사라 라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K9 자주포가 미국 현지 가서 사격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래서 미국군이 뒤집어졌다 라는 그 영상을 공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이 RCS-15가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우리 K9의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걱정됩니다. 잘 극복하기 바라고. 차량이 복서 차량용 장갑차 차량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 차량 말고 궤도형이 필요해 라고 하면 또 바꿔주면 되죠. 독일 입장에서 자기네들 플랫폼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K9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 같은데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자, 054AG, 054A의 발전형이 054B죠. 그 054B를 중국은 20척 만든다고 했고 054A는 30척 만들었죠. 그래서 총 50척의 이 054 시리즈 호위함을 가지는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054AG, 그래서 더 개량한 또 A 버전을 또 만들었어요. 지금 두 군데 조선소에서 대량 건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세 척입니다. 한 척은 해경건가? 네. 아무튼 이건 지금 054A 같은 경우는 카모프 32 헬기가 들어가니까 카모프 32가 좀 몽땅하죠. 그래서 뒤에 헬기 데크가 좀 짧은데, 이거 대신 Z20 헬기를, 대잠 헬기를 얹겠다. 그러면 Z20 헬기가 더 기니까 선체를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량이 들어가고, 한포도 76mm에서 100mm 한 번 집어넣고, 자, 이렇게 약간 계량을 했는데, 이걸 또 20여 척 할 것이다. 그러면 054A, 054AG 해서 한 50여 척, 그리고 054B가 20척, 그러면
70여 척의 이 4,500톤급 호위함을 중국 해군이 가지게 된다. 와, 정말 끔찍하죠. 근데 문제는 054A, 054B가 디젤 엔진이었어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가지고 항모전단을 제대로 따라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054AG에 들어가서 그 디젤 엔진을 가스터빈 엔진으로 바꾼 버전인지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바꾼 버전이 아니라면 항모전단과 같이 연합작전하는 배는 될 수가 없고 속도가 느리니까 만약에 가스터빈으로 바꾸면 이 호위함을 항모전단 호위함으로 붙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A-50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FA-50이 남중국해에서 첫 실전 대위를 기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초계기 위협 사건에 격분한 필리핀이 남중국해 순찰 임무에 FA-50 전투기를 호위기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최근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 상공에서 발생한 중국 전투기의 위협 행동에 대응해 FA-50PH 전투기를 순찰 항공기의 호위기로 붙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지난주 중국 공군 J-11 전투기 2대가 국제 공역을 순찰 중이던 필리핀 공군의 NC-212I 경비행기의 근접 기동과 플레어 발사 위협을 가했다면서 이는 조종사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당시 중국 전투기가 무려 8발의 플레어를 연달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건 직후 길버트 테오도로 국방장관은 필리핀 공군에 순찰 항공기 호위를 위해 FA-50PH 전투기를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즉각 FA-50PH 전투기 배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 라파엘 산티아고 소토 소령은 8월 14일 FA-50으로 중국 전투기의 공격적인 기동에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전투기가 현재 중국 공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답했습니다. 필리핀 측은 지난 2012년 TA-50 사양 기체를 FA-50PH라는 이름으로 12대를 구매했는데요. 필리핀 측은 이 전투기로는 중국 전투기와 본격적인 공대공 전투는 어렵지만 근거리에서 조우하는 국지적 분쟁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12대의 신형 전투기 구매 사업과 함께 FA-50PH의 성능 개량 사업도 검토 중인데요. 과연 FA-50이 필리핀에서 첫 공대공 실전에 대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와, FA-50이 중국 전투기들과 싸우게 됐네요. 필리핀 국방장관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야, FA-50 투입해! 이렇게 됐는데 무슨 내용이냐. 단신으로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이 필리핀의 초계기가 가고 있는데 중국의 J-11, 그러니까 수호이 27의 중국판이죠. 이게 옆으로 근접 비행하면서 플레어를 빵빵빵빵 터뜨리고 가는 그 영상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죠. 며칠 전입니다. 그 비행기가 바로 그 초계기가 이 비행기예요. 이런 이 경비행기 옆에서 전투기가 대형 전투기가 와서 저렇게 플레어 도발을 했습니다. 격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J-11은 너 이렇게 격추시킬 수 있지만 지금 그냥 봐주는 거야 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국방장관이 완전 열받아서 야, 이거 순찰할 때 FA-50 갖다 붙여.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또 필리핀 국민들은 FA-50이 J-11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최근에 있었던 2023년 필리핀과 미국의 연합훈련에서 F-22 전투기를 근접 공중전에서 격추시켰다. 시뮬레이션 훈련 상황이었지만 라고 보도를 마구마구 했었어요. 그러니까 F-22도 이기는 우리 FA-50인데 중국의 J-11 뭐 이따위 거야. 뭐 껌이지. 이렇게 생각된 거죠. 와, 큰일 났는데요. 그래서 J-11은 아시다시피 대형 기체고 또 공중전을 위해서 만든 그런 제공기체 아니겠습니까? J-11에 비해서 덩치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참새처럼 생긴 J-11은 백조만 하고 이건 참새 같은 이런 전투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싸워라. 와. 그런데 여기는 뭐 중거리 공대공 전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거라고는 사이드와인더 요거밖에 없는데 이 사이드와인더도 9X 같으면은 뭐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 이용해서 옆에서 그냥 한 20km 딱 붙어가지고 딱 쳐다보고 딱 눌러버리면 그냥 날아가는데 이 버전은 꼬리 잡아야 돼요. 꼬리 잡고 뒤에서 정확하게 쏴야 돼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근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냥 훅 해가지고 기관포 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알죠. 기자들이 이거 중국 전투기 이길 수 있어요? 라고 공군 대변인에게 물어보니까 공군 대변인이 뭐 이길 수 있다, 진다 소리는 절대로 하지 않고 이 FA-50 전투기가 우리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정말 만약에 공중전이 붙는 상황이 된다면 기적이 발생해서 정말 선수 필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방에서 기관포로 그냥 갈겨버리는 이 방법을 써서 꼭 승리하길 바라고, 이 중국은 PL-10이라고 하는 이 사이드와이드 9X처럼 그냥 180도 뭐 전방향으로 날아가는 그런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쏘기 전에 기관포 먼저 날려버리는 용감한 FA-50, 선수 필승 FA-50이 되기를 기대하고, 조만간에 FA-50 전투기가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 격추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그 반대의 뉴스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